오늘은 이제 입 안에서 생기는 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강연을 하려고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오래전에 저한테 트럼펫을 가르쳐 준 분 생각이 나네요. 그분도 고등학교 선생님이셨는데 트럼펫을 잘 불었고 또 오케스트라에서 합주를 하신 분이었는데 어느 날 제 환자가 됐어요. 혀에 암이 생기셔가지고. 그래가지고 제가 혀를 최대한 보존은 해드렸습니다마는 그래도 이제는 트럼펫을 못 불게 되고 이제는 색소폰으로 바꾸셨다 그러더라고요. 정말 만일에 하나님께서 암을 하나 주시려고 한다 그럴 때 어떤 거를 고를래 한다면은 저는 구강암은 절대로 안 고를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말하는 거, 먹는 거에 지장도 많지만 또 뭐 입술이라든가 입이라든가 이런 데 어떤 그 외형적인 변화도 크기 때문에 그런 점이 있고, 그래서 사실 드문 암이고 잘 알려져 있지 않아서 그렇지 사실 구강암이라는 거는 굉장히 치명적인 암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유명 가수들도 혀암 이런 데 걸려가지고 가수 생명을 이제 끝낸 적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입술, 그 다음에 잇몸, 그 다음에 입술, 혀, 그 다음에 볼, 그 다음에 구강저라고 하는 그 바닥 쪽에 생기는 그런 암들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겠습니다. 이 구강암이 하루아침에 이렇게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은 오래된 잘못된 생활 습관이 누적돼 가지고 그게 이제 노년에 이제 암으로 나타나는 거고요. 또 일부 이제 바이러스 같은 것에 의해서 어린 나이에도 나타나기도 합니다. 특히 혀암의 경우는 젊은 사람들에게도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구강 속이 이제 좀 지저분했거나 그런데 균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이빨에 자극을 받고 또 바이러스가 관여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가 겹치면서 이제 젊은 나이에 이제 암이 생기는 건데요. 그래도 가장 흔한 거는 이제 노년에 이제 이게 뜨거운 음식을 먹고 음주하고 흡연하고 그 다음에 날카로운 이빨 이런 것들이 다 겹쳐가지고 가장 많이 생기는 데가 당연히 혀의 양쪽에 생깁니다. 이게 많이 닿으니까요. 그래서 지금 저 사진에 보는 저분은 이제 날카로운 이빨에 혀 점막이 쓸려가지고 저렇게 상처를 난 거예요. 그래서 암인 줄 알고 오셨는데 막상은 저게 암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저분도 이제 암인 줄 알고 저를 찾아오셨는데 저분은 혀가 이빨에 깨물려 가지고 반복적으로 깨물려 가지고 거기 상처가 나면서 이렇게 두툼하게 됐던 거예요. 그래서 저분도 이제 다행히 암이 아니었던 겁니다. 근데 막상 이제 암이 생기면요, 이게 만만치가 않아요. 보통 우리가 잘라낼 때 정상 조직보다 정상 조직을 한 1cm 정도를 이렇게 포함시켜야 되거든요. 그러면 혀가 크기가 요만한데 그 중에서 1cm를 포함해서 잘라내면은 많이 잘라내야 돼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은 저렇게 암이 생기기 전 단계에서 치료를 하는 것이 제일 좋겠다 하는 거고, 또 하나 혀에는 이 혈행도 많지만은 림프관도 많이 분포되어 있어가지고 그게 쉽게 임파선 전이를 해요. 그래서 정말로 혀에 암이 생겼다고 하면 그거는 큰 수술이나 아니면은 심각한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옛날에는 무조건 수술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혀를 다 잘라내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년 차였을 때는 한 번은 이제 혀를 다 잘라내고 이제 여기 대흉근 피판이라고 그러는 걸로 혀를 만들어 줬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이분이 말을 못하면 어떡하나 하고 며칠 밤을 잠을 못 잤습니다. 근데 나중에 그분이 말을 하는 걸 들었을 때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혀는 거의 다 잘려도 말은 할 수 있구나. 물론 어버버버는 하지만 그 말은 하시더라고요.
그래도 혀를 그대로 유지하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요. 그래서 가급적 초기에 이제 수술을 해야 됩니다. 이 다음 사진을 보시면은 저것도 이제 혀암의 이제 일종인데요. 저렇게 두툼하고 손으로 만져봤을 때 좀 딱딱하면서 출혈을 하고 그러면은 저거는 암이다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혀에만 암이 있는 게 아니라 저 볼에도 저 암이 생길 수 있거든요. 각질이 풍부하게 생겨나는 이제 암이에요. 그래서 각질이 물이 침에 부르면은 저렇게 우리 때가 물에 부르면 이렇게 허옇게 보이듯이 저렇게 허옇게 보여요. 그럼 저게 아 각질이구나. 그러면 저거는 암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저 환자도 보면 옆에 이게 암이 보이죠? 네. 그래서 저 경우도 그냥 수술을 한다 그러면은 혀의 한 절반 정도가 잘려져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은 저런 거를 바로 수술을 안 하고 항암제를 써가지고 암을 최소로 줄입니다. 그러면 최소로 줄인 상태에서 잘라내게 되면 잘라내는 부분이 여유를 좀 준다 하더라도 많이 혀를 남길 수가 있죠. 네. 또 혀에만 암이 생기는 게 아니라 저렇게 목젖에도 암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암을 일으키는 물질들이 먼저 입술에 닿죠. 그 다음에는 잇몸에 닿고, 그 다음에는 구강저에도 닿고, 그 다음에는 혀에 닿고, 그 다음에 목젖에 닿기 때문에 그 물질이 닿은 모든 부분에 다 암이 생길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게 원인이 술이다 그러면 술이 목구멍에서 바로 위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혀를 거쳐서 다 들어가잖아요. 흡연을 해도 마찬가지죠. 이거를 이제 그 필드 캔서리제이션이라는 말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그 영역은 전부 다 암으로 암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구강암의 경우는 우리가 한 가지 이제 암이 생겼다 그럴 때 과거처럼 무조건 다 떼내다 보면 만일에 아까 저 환자처럼 입술에 암이 생겼다 그러면은 여기를 다 잘라내야 돼요. 실제로 옛날에는 여기를 다 잘라내고 여기서 살을 떼다가 입술을 새로 만들어줬어요. 저기 입술에 있잖아요. 저 환자는 항암 치료를 2번 하고 났을 때 암이 줄었을 때의 모습입니다. 3번째 수술을 했더니 암이 거의 다 없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입술을 거의 다 살릴 수 있었던 경우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저 환자는 초기에 암이었기 때문에 입술을 보존할 수 있었는데 그 다음 환자를 보시면 이분은 구강암이 생겼는데 그냥 두고 보신 분이에요. 그래서 지금 암이 저렇게 커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수술을 저렇게 엄청나게 크게 해야 됐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수술하고 났을 때 그 다음 사진을 보시면은 저렇게 큰 종양을 떼냈고요. 그 다음에 봤을 때 비록 이제 얼굴은 괜찮아 보이지만 입술이 한쪽이 찌그러진 걸 볼 수 있죠. 네,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구강암이다 생각이 들 때는 가급적 빨리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작을 때 치료하면은 그러면 옛날처럼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진행된 암이라 하더라도 항암 치료를 먼저 해서 암을 최소화하면 피해를 최소한 줄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의 경우도 입술 한쪽이 지금 저 암으로 됐고 입 안을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볼 있는 데까지 다 암이 퍼져 있었어요. 그래서 저 환자도 항암 치료를 해가지고 암을 최대한도로 줄인 다음에 그 다음에 작게 제거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바로 저렇게 입술이 옛날처럼 됐습니다. 이거는 이제 조금 드문 암인데 입 안에는 원래 우리 피부에도 흑색 그 멜라닌 세포라는 게 있어요. 우리 피부색을 결정하는 멜라닌 세포가 점막에도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 입안을 들여다보면 군데군데 그 멜라닌들이 들어있는 거를 알 수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생겨난 암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멜라노마, 그러니까 멜라닌 세포 종이라고 부르는 건데 이거는 치명적인 암이기 때문에 뭐 어떤 치료를 해도
살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 환자도 이제 돌아가셨는데요. 근데 구강암의 경우는 옛날처럼 수술을 하게 되면 뭐 턱뼈를 반을 없애거나 아니면 윗몸 잇몸을 다 잘라내거나 이제 그런 일들이 생기거든요. 그러고 나면 사회에 복귀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초기에 발견할 것. 그 다음에 가급적이면은 항암제나 또는 방사선 치료를 보조로 해가지고 최대한 자기 기관을 살리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저 환자는 이제 입을 살짝 벌리고 있는데 혀 밑에 생긴 암이에요. 그래서 저렇게 작은 암은 항암 치료를 하면 완전히 없어지는 수도 있고 또 작은 수술로 또 제거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손으로 만져봤을 때 뭐가 좀 딱딱하고 그리고 건드리면 피가 나고 그런 게 있으면은 저런 경우는 기다리지 말고 빨리 의사를 찾아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면 구강암하고 이제 감별하는 거는 어떤 거를 감별해야 되냐?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구강 편평태손이라는 게 이제 환자들이 가장 이게 암일까봐 걱정이 돼서 찾아오는 경우인데요. 편평태손의 경우는 아프고 그러지만 손으로 만져봐도 뭐 이렇게 딱딱한 게 만져지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이거는 스테로이드 주사로다가 이제 쉽게 나을 수가 있고 혀에 생기는 경우라 하더라도 저렇게 보면은 이제 약간 까져 있고 아프기는 하지만 만져봤을 때 어떤 종양이 만져지지는 않습니다. 저 환자는 잘 보면 이빨이 다 쇠로 돼 있잖아요. 퓨터라고 하는 이제 일종의 합금으로 돼 있는 건데 저런 거에 대한 어떤 알러지가 오래되고 저거를 또 만들기 전에 그러니까 크라운을 씌우기 전에 충치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거에 대한 자극 이런 것들이 수십 년간 쌓여가지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저렇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저런 경우에서 암이 생길 가능성은 매우 드뭅니다. 그래도 그래서 저런 게 생기면은 저거는 스테로이드로 치료하면 되는 거라고 알면 되겠고요. 저거는 이제 상처잖아요. 네, 상처니까 저런 거는 암이 아니다는 거는 이제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혀의 양 옆에는 엽상유두라고 그래서 맛을 보는 맛봉우리가 있어요. 근데 그게 뭐 커피를 진한 걸 마시거나 아니면은 뭐 독한 마늘 같은 거를 그냥 생마늘 먹거나 그러면은 이 신맛을 보는 맛봉우리인데 그게 이렇게 부풀어 오르고 막 아파요. 그럼 환자들이 그게 이제 암인 줄 알고 또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혀 양 끝에는 암이 안 생기는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그런 거는 이제 그런 자극적인 음식을 피하면 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구강암에 대해서 이제 강연을 했는데 구강암은 겉으로 보기보다 상당히 치명적이고 자기의 그 직업을 다 잃게 만들 수도 있어요. 트럼펫을 부는 분은 결국은 트럼펫을 못 불게 됐잖아요. 그 다음에 뭐 맛을 보는 사람도 있을 거고 또 말하는 직업을 가진 우리 아나운서 분, MC 분처럼 말을 하는 직업을 가질 수도 있는데 그렇게 중요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이게 젊은 나이에도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 인이와 덕인가 뭐 그런 유명한 남매 가수가 결국은 가수 생활을 못하게 됐던 것처럼 직업을 잃을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딱딱한 것이 만져지거나 아프거나 출혈이 있다 그러면은 필히 병원에 빨리 가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옛날처럼 과도하게 뭐 치료를 하는 거는 피하시고 또 요즘 치료처럼 뭐 무조건 방사선을 치료하는 게 있어요. 그다음에 방사선, 그다음에 항암제 동시요법이라는 게 있는데 그거를 치료하면 좋아 보이지만 그 치료의 약점은 뭐냐면 전부 다 방사선을 쪼인다는 겁니다. 그러면 입안에다 방사선을 쪼이면 어떻게 되냐?
처음에는 몰라요. 그러지만 침샘이 다 말라버립니다. 구강에는 이런 뭐 귀밑샘, 턱밑샘, 뭐 혀밑샘 요거만 있는 게 아니라 구강 점막에 자잘한 점막 그 침샘이 수도 없이 깔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계속 점액을 내기 때문에 입이 축축함을 유지하는 건데 방사선을 쏘이게 되면 그게 다 말라버립니다. 그래서 평생 물과 함께 꼭 뭘 먹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침이 안 나오기 때문에 치아가 쉽게 망가져서 10년이 지나면 이를 다 뽑아야 됩니다. 뽑지 않아도 이가 다 사그라져서 없어져요. 그렇게 돼서 평생 틀니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암을 치료할 때는 방사선 치료는 될 수 있으면 안 받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항암제 치료를 해서 암을 최소한으로 줄이고 최소한의 절제를 하고 그래도 어쩔 수 없이 방사선 치료를 받아야 된다. 그러면 최소한의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6주 이내에 방사선 치료를 받으면은 그래도 이런 증상이 덜하게 되죠. 그래서 이 점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청객 분들께서 제가 보니까 눈이 막 초롱초롱하세요. 궁금하신 것들이 많은 것 같은데 질문하실까요? 우리가 저기 구강암에 걸린다고 이야기하셨잖아요. 그러면 평소에 생활 습관은 어떻게 해야 구강암에 안 걸릴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구강암에 걸릴 분이 아무도 없습니다. 네, 구강암은 아무나 걸리는 게 아니고 음주 흡연을 최소한 20년 이상 하신 분들, 네, 그런 분들이 이제 걸리는 거고요. 이제 구강암이 걸릴 또 하나의 전제 조건은 입안이 좀 지저분한 상태로 이제 오래 있었던 사람들이 걸리고 또 이빨이 날카로운 이빨이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조각이 나서 이가 날카로운데 그걸 그냥 무시하고 계속 살거나 그런 사람들도 이제 구강암에 걸릴 소지가 있죠. 대부분은 입으로 들어오는 나쁜 음식 때문에 생긴다고 봅니다. 저는 궁금한 게요, 교수님. 구강암이 어떻게 생기는지 최초가 궁금해요. 네네. 처음에는 백반이라는 게 생겨요. 혀 내밀어 봐 그럴 때 군데군데 이렇게 허옇게 보이는 거 있잖아요. 네. 네, 그게 백반입니다. 그 백반은 뭐냐면 원래 혀 점막이라고 그러죠. 겉에는 피부라고 그러고 혀는 점막이라고 하는데 그 혀 점막에는 이런 각질이 없어요. 각질이 없는데 각질이 생겨나는 걸로 변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점점 그 원래 성질을 잃어버리고 이제 암으로 변하는 건데 약 10년 이상이 걸린다고 그래요. 그래서 백반이 있는 사람이 뭐 빨리 안 가서 암이 생기는 게 아니라 백반을 5년, 10년 이렇게 그냥 묵혀놓기 때문에 그런 동안에 이제 나쁜 또 어떤 공격이 계속 가해지면 유전자에 또 변화가 일어나고 그래서 유전자 변화가 10개 이상 많이 일어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이제 암으로 되고 그 암을 또 그냥 놔두면 전이가 되는 거죠. 그래서 백반이 있는 사람들은 너무 늦지 않게 자기 생활 습관을 바꾸고 백반을 빨리 제거하는 게 좋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백반이 있는 사람들은 구강암에 대해서 더 유의해야 할 것 같아요. 그럼요. 네, 오늘 구강암에 대해서 이런 자세한 이야기 들어봤는데 시청자분들께 꼭 지켜야 할 한 가지 말씀해 주신다면요? 우리가 깨끗하게 할 것은 손만이 아니고 입안도 깨끗하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입 안으로 들어가는 거는 그 나쁜 음식은 절대로 넣지 않도록 그렇게 조심하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저는 교수님 강연을 매번 들으면서 좀 일상생활에서 알 수 없는 그런 건강 상식들을 많이 알 수 있어서 정말 좋습니다. 또 다음 시간에도 기대가 되는데요. 네. 다음 시간에는 어떤 주제로 강연하시나요? 네, 다음 시간에는 이제 구강암을 제외한 이제 다른 암들, 뭐 갑상선암이라든가 노년에서의 갑상선암, 뭐 이런 그다음에
목 안에 생기는 암 이런 것들을 주제로 해서 그러니까 악성 종양에 대해서 제가 또 강연을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하루, 건강한 하루 보내시길 소망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여러분의 미디어 선교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선교는 사명, 후원은 동역. 당신도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선교 후원 02-6333-1003번